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었던 에스모 2023에서 최고 간암 치료제로 관심이 폭발했다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죠. 세부적으로 14개 부분에서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입증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차트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하고 이제 종목하고 좀 다른 결로 좀 움직였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인트론 바이오가 뭐 한 13% 올라갔던 게 HLB 테라피틱스가 한 2%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HLB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29,750원을 양봉으로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흘러내리면서 29,000원대가 살짝 이제 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종가가 이제 28,950원 시간에 이제 가격을 좀 얹어보면 200원 정도 더 빠져서 28,750원까지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계가 이제 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이 7거래일 만에 일단 이제 매수세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 흐름이 외국계와 기관까지도 기관은 이제 뭐 한 4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개인들을 빼고 나면 다 일단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누렸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음봉이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 5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전일의 양봉의 시가 부근보다 살짝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전일보다 조금 줄어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죠. 자, 오해 나왔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에스모 화케 이후에는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판권 관련된 어떤 딜 소식이 좀 나오지 않느냐 이걸 많이 좀 기대를 했을 건데 그게 관련되는 디테일한 어떤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항상 이제 에스모에서는 HLB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 호평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엘레바 테라피틱스하고 HLB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엘레바 부스도 굉장히 큰 부스 형태로 만들어서 많은 이제 미팅들도 있던 모습들이 이제 사진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자, 보통 이제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반기에 개최되는 4월 달에 개최되는 AACR 그 이쪽 같은 경우는 초기 임상 쪽이 많아요. 상업화라든지 이제 딜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6월 달에 개최되는 아스코와 10월 달에 유럽에서 개최되는 에스모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는 이제 뭐 계약들이 많이 이제 성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에스모를 하게 되면 이제 3상 이상의 상업화 단계에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이상 170개국의 암 연구자와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 이후에도 이제 유럽 관련되는 판권 관련되는 이제 딜이 어떻게 좀 나올지 이 부분들도 한번 계속 이제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가장 강력한 베스트 인 클래스 간암 1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 각국의 어떤 제약업계 종사자 전문의들이 간암 치료제 역사상 가장 이제 OS 값이 길죠. 22개월. OS 값은 이제 임상을 진행해서 사망할 때까지 어떤 총 기간이라고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자, 에스모에서 구두가 발표되면서 이제 작년도에 상당히 큰 이제 반항을 일으켰는데요. 세부 데이터에 대해서 이번에도 개별 상담이 이어지고 엘레바 임직원들도 여기에 뭐 크게 고무되었다. 그래서 이제 폴 프리엘 최고 상업 책임자 같은 경우, CCO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은 이 서부 그룹에 대한 어떤 이 세부 분석을 또 해보면요.
14개 부문이라는데 이 부분을 좀 어딘지는 확인이 일단 나오진 않는데 여기 이제 서브그룹에서도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OS 값이나 PFS 값 이외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위험도가 조금 이제 위험비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조군 대비해서 위험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사망이라든지 진행 관련되는 부분을 낮췄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제 투여를 할 때 이게 장기 투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로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투여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투여 중단율을 보였기 때문에 안전성도 유해성과 더불어서 입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전문의들이 관심이 높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슈의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군도 이제 발병 원인에 따라서 뭐 B형이라든지 C형 같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 환자군들한테는 약을 뭐 못 쓴다든지 근데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이제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일단 모든 환자에게 이제 약효를 보였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쪽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시라고 하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관련되는 부분 환자들이 이제 이게 발전이 되게 되면 뭐 간경변 나중에 간암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어떤 이제 허가받은 제품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어떤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는 부분들이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이 승인 이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20년도에 허가받은 로슈의 제품이 시장 전체의 70%,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한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9월 달에 이제 국제간암협회 이제 컨퍼런스에서 에자이의 어떤 펀딩으로 이제 이 제품 메타 분석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허가받은 약물들이 1년 이내에 77%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어떤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한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로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관 출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죠.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도 허가 이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3년 이내에 점유율 50%까지 도전하죠. 이 간암 시장은 2030년도에는 지금보다 한 3, 4배 정도 많은 12조 정도로 매년 이제 연평균 20%로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에스모에서도 이 스티븐 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 후에 굉장히 이제 실제 의료진들이 기대하는 어떤 약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부스를 찾아와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의 이 병용요법 관련해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해서 잠재력이 매우 커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이 필요한 환자나 의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런 어떤 호평들을 이번에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라바 테라피틱스가 참여해서 유럽 이제 신약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이 파트너사라든지 뭐 판건 이런데 뭐 신경을 썼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마케팅 인원들도 늘려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의들과 계속 이제 접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마켓 액세스 관련되는 인원도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PBM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가하고는 이제 괴리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실적들도 이제 뭐 나왔다고 하는데요. 항서제약 주가 자체는 이틀 정도 소폭 올랐다가 오늘은 이제 0.14. 유럽에서 항서제약이 16개의 어떤
임상 발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여기도 보면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은 또 이제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진양권 이제 최대 주주가 949만 주 갖고 있거든요. 근데 23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932만 주입니다.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기이한 어떤 상황들이 공매도 협박에서 일어나는데, 자 12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일정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분들의 어떤 해소가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도 상한보 대비해서 또 체결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서 지금 잔고 기준으로 보면 조만간에 이제 지금 이런 추세면 최대 주주보다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기이한 어떤 지금 상황들인데요. 아무튼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오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저기 이제 이 21일 평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와주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빠질 때는 좀 쉽게 빠지고 오를 때는 천천히 느리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10월 달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박스권이라는 어떤 흐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박스권을 좀 이제 하락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32,000원권과 이 35,000원권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이제 언제가 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여기까지가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4개월 남지 6월달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7월달에 파일링 관련되는 이슈에서도 못 넘어갔고, 9월달에 다시 시도했다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또 이제 9월달 10월달 시장 분위기를 또 타면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어떤 상태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이 음봉의 흐름들을 벗어나는 어떤 수급의 흐름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